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 산업에서 경제 최대 우환거리로 전락한 조선과 해운업에 지금 정부와 채권단이 대수술을 진행 중입니다. 이 수술이 성공하려면 기초 체력이 받쳐져야 하는데 1분기 실적과 업황 전망을 보니 정상화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부동의 세계 최강에서 지금은 벼랑 끝 위기에 몰린 한국 조선산업. 뼈를 깎는 구조조정 와중에도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1, 4분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분위기상으로는 분명하게 이제 그 흑자 전환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성적표는 263억 원의 영업손실, 현대중공업의 3천억 원대 영업이익도 정유 부문의 이익 덕분이었고 삼성중공업도 영업이익을 냈지만 고작 61억 원. 문제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조선 빅3의 수주가 고작 5척이란 점입니다. 지금 건조 중인 선박이 차례로 인도되면 내년 이맘때는 조선소 도크의 절반이 쉬어야 할 형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고강도 추가 자구안을 요구한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현 자구 계획은 연 100억 달러 수주를 전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운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 증권사들은 자율협약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1,000억 원 안팎의 분기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상선은 아예 분석 보고서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대 해운사의 핵심 선로인 미주 서해안행 컨테이너 운임이 지난달 말보다 18% 오르는 등 세계 해운 운임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그나마 다행. 하지만 진행 중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 실패하면 법정 관리행위 불가피해 극적 반전의 계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전현직 회장의 미래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의 처지가 딱하게 됐습니다. 경영위기에 금융기관의 처방전으로 연명해야 하는 자율협약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용선료 협상과 채무 제조종에 실패하면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되고 해운동맹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전면에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진해운이 무너질 경우 그룹의 핵심인 대한항공은 물론 그룹 전체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갑질과 야당 중진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으로 시련을 겪은 조 회장. 이번 사태 수습에 실패할 경우 그룹 회장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진해운 위기의 좌불안석인 또 한 사람은 조 회장의 재수로 남편인 조수호 전 회장 사망 이후 8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최은영 전 회장. 자율협약 신청 직전 한진해운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먹튀 의혹이 일었고 결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최 전 회장의 스마트폰까지 분석 중인데 당국은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자택과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만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비난은 물론 오너 일가에 대한 사제 출연 압박은 거셀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채권단이 현대상선에 이어 조건부 자율협약에 돌입한 한진해운에도 자금관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다음 주 중에 한진해운의 자금관리단으로 2명의 직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자금관리단은 회사의 유동성을 관리하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선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권이 대기업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 김용환 회장은 최근 조선 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리될 때까지 대기업 대출을 최대한 감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여신을 최대한 깐깐하게 관리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여신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 하나은행은 매년 중점 관리 그룹을 선정해 만기 여신 상환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대기업 여신을 4조 원 이상 감축했고 KB국민은행은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여신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유커들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이 유커 잡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두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에서 경쟁하던 양국이 관광 서비스업에서 한판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과거엔 일본보다 한국을 찾는 유커들이 더 많았지만 작년 메르스 여파로 한국 대신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는 숫자가 급증했습니다. 일본이 엔저를 앞세워 관광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고 유커들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준 것이 주요했습니다. 한국이 올 초 유커들의 부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 면세점을 확대한 것도 다분히 일본을 의식한 대응 전략입니다. 한국 관광은 그동안 유커의 재방문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첫 방문하는 유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유커 유치 경쟁에서 한순간에 일본에 쫓기는 신세가 된 한국은 최근 태양의 후예 등 한류 드라마의 강세가 반갑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이스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 한일 양국 간 유커 유치 경쟁의 승자는 결국 상호 관광 무비자 조치를 누가 먼저 시행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류 비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유커 잡기에 전방위적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태세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국세청은 9월 지급 예정인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과 서민층에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하기로 하고 지급 조건이 되는 25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1,300만 원, 홑버리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은 기한이 지나도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공기업의 비간부 직원으로 성과연봉제가 확대되고 성과연봉 차등액이 커집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에 따르면 올해 143개 지방공사와 공단 일반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합니다. 현재 지방공사와 공단은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급과 고정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고 성과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집니다.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하면 업주는 어쩔 수 없이 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업주가 자진 신고까지 했는데도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술집에 온 남성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종업원. 잠시 뒤 한 명이 더 들어오자 다시 신분증을 요청하고 해당 남성이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자 수상하게 여긴 술집 주인은 일행에게 한자로 이름을 써보라고 합니다. 결국 신분증 도용이 들통난 청소년들. 업주는 인근 파출소에 자진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소유예 처분과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저희는 검사한다고 다 검사했고 자진 신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독화살밖에 없어요. 청소년들은 그냥 반성문 한 장 쓰고 가고 저희 자영업자들은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어요. 생계가 완전 무너지고 정말 죽으라는 겁니다. 주변 술집도 비슷한 사연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참 바쁠 때 아이들이 바꿔치기해서 앉기도 하고
또 경쟁업체에서 이런 걸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면 저희로서는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때론 자영업자를 옥죄는 법이 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한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는데 신분증 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때로는 한순간에 영업정지라는 나락으로 내모는 청소년 보호법.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대법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 가동을 멈춘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 등 현대차 노조 조합원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말 비정규직인 사내 하청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대체 인력 투입을 막으려고 4차례에 걸쳐 공장 생산 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 목적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인을 정지시켰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급박하게 라인 정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부당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회사의 퇴거 요구는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린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구인 구직 사이트에 올린 구인 공고 내용을 토대로 근로계약서가 자동으로 생성돼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전자서명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입니다. 작성과 보관, 확인 등이 쉽고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어서 직장 이동이 잦은 아르바이트생 등 청년층 근로계약 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률은 59.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네, 요즘 각종 기념일에 경조사까지 돈 나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가계부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20, 30대 젊은 층 상당수는 5월에 지출이 가장 많아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빈나 기자입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연달아 찾아오는 기념일에 쇄도하는 지인들의 결혼 청첩장까지 모두 기분 좋은 날이긴 하지만 자식 노릇하랴 지인들 챙기랴 바쁜 20, 30대 상당수는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6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2명이 1년 중 5월에 지출이 가장 많다고 답했습니다. 연말인 12월과 여름 휴가철인 7, 8월보다도 응답자가 더 많습니다. 지출 금액 역시 5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평균 29만 원씩 더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으로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6.1%였고 성수기 결혼식 축의금, 봄나들이 비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5%는 결혼 후 5월의 금전적인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정빈나입니다.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을 위한 서울시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지난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과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현대자동차 등 6개 기업은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따라 설계된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증에는 자격 종목, 훈련 기관명, 훈련 기간, 교육받은 모든 능력 단위 등이 기재돼 기존 국가기술 자격증과 차별화됩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차 등 6개 기업은 기업 대학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앞으로 과정평가형 자격교육과 훈련 과정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이런 날에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은 붐비기 마련이죠. 그래서 발빠른 분들은 미리 며칠 전에 예약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식당에 손님이 몰릴 수 있는 이런 날, 예약을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손님을 두고 노쇼라고 하는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이 노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예약을 하면 그 예약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못하는 사람도 생길 테고 또 그에 따라서 식당에서는 손실도 생길 것 같은데요. 미리 전화 한 통화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자, 그럼 노쇼의 개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볼까요? 네, 노쇼란 외식이나 숙박, 병원 등에서 취소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예약 부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원래는 미탑승을 뜻하는 항공 용어라고 합니다. 한 매체가 지난해 전국의 식당과 미용실, 또 병원 등 5개 서비스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예약 부도율은 평균 15%였습니다. 특히나 응식점의 예약 부도율은 20%였다고 합니다. 네. 이는 15년 전에 소비자원 조사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200명의 응답자 가운데 80% 정도가 나는 노쇼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예약을 쉽게 생각하고 또 내가 굳이 예약한 곳에 가지 않아도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심함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업체 측의 피해는 훨씬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인당 3만 원 정도 하는 코스 메뉴 40인분 예약이 들어왔고 식당은 예약 시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약 당일 오전에 식재료를 주문하고 아르바이트생 2명 정도를 추가 고용한다고 했는데 막상 예약한 손님들은 전화 한 통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재료비와 인건비는 물론이고 테이블을 비워둬야 했던 기회비용까지 이 식당의 경우 예상 매출이었던 12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정말 식당 입장에서는 너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빈번한데 전부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경제적 손실이 꽤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음식점과 병원, 미용실과 공연장, 고속버스 등 이 5대 서비스 업종의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4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고용 손실은 10만 8,200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정말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노쇼로 인한 피해가 식당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교통편에서도 이러한 노쇼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데요. 먼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에 열차 예매 인원 중
67%가 예매를 취소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은 명절이 아니라 평소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열차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면 빈자리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 군데 예약을 예매해놓고 이 막판에 그중 하나만을 골라서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병원에서는 환자가 수술을 예약해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의사는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없잖아요. 이때 만약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다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정말 이 노쇼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 노쇼로 인해서 영업 손실도 크다고 하던데 부분 노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식당에 한 30명 정도 예약을 하고 절반도 되지 않는 인원만 왔을 경우에도 업체의 손해는 큽니다. 예약 인원에 맞춰서 홀과 분리된 방을 배정하거나 테이블을 이어붙여서 단체석을 만들어놨는데 정작 예약 인원만큼 오지 않으면 빈자리는 고스란히 놀려야 하겠죠. 이런 류의 부분 노쇼가 있는 건 단체 모임 손님들이 참석자 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림잡아서 예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동창회나 동호회 등의 단체 모임 손님은 식당 업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노쇼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 때문에 위약금을 물게 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실제로 위약금을 도입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국내 항공사의 평균 예약 부도율은 20%였는데요. 이후 항공사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선결제와 위약금제를 도입하면서 최근엔 예약 부도율이 4에서 5%대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는 이 위약금뿐만 아니라 미리 예약금을 받는 곳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식당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도 노쇼 방지를 위해 나섰다고요? 도서관에서도 노쇼가 많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또 전화를 통해서 미리 도서 대출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책을 빌리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 종로구의 종로도서관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한 달에 3번 이상 대출 예약을 멋대로 깨는 이용객에게 30일 동안 도서 대출을 금지하는 페널티를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종로도서관의 지난해 예약 부도율은 16.8%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노쇼에 따른 페널티가 없는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노쇼 근절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도 같은데 정부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쇼 공포에 떨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저희는 고객이 예약한 그 순간부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스타 셰프인 백종원, 이연복 씨가 출연하는 노쇼 근절 홍보 동영상과 포스터를 만들어서 인터넷과 주요 단체에 배포했는데요. 두 셰프는 영상에서 노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560만 자영업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노쇼 근절을 호소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소비자 대상으로 교육까지 실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4억에서 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 대처법, 소비자 환불 규정 등 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상식을 가르쳤다면 내년부터는 이 소비자 교육 과정에 노쇼의 문제점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올바른 소비 행태들을 가르치는 과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네, 올바른 소비 문화가 이런 노쇼 예방의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예약은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네.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소비자로 인식 전환이 먼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노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